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6일 토요일 아침 7시 23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영상 녹화 없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9일 날 집에 간다라고 일정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이후에는 이제 컴퓨터로 화면 녹화할 겁니다. 핸드폰 화면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19일까지 이렇게 될게요. 19일 혹은 뭐 20일부터 컴퓨터 화면 녹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고요. 어젯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분위기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유럽 증시인데요. 뭔가 빨간색들이 좀 보이죠. 막 크게 탄력적으로 상승한 친구들은 일단 뭐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주요국 증시들은 일단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이런 모습입니다. 어젯밤 뭐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던 특별한 악재 그런 것은 일단 없었습니다. 투기적인 점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이 이번 주 혹은 뭐 어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이유들에 의해서 시장이 조금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기적인 이유라면 예를 들면 대형주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거나 그러면 대형주 지수가 빠지겠죠. 이런 투기적인 이유. 아니면은 어제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요.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에는 뭐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의 뭐 청산, 뭐 롤오버, 뭐 이런 어떤 대규모 포지션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는데 뭐 그런 영향으로 뭐 시장이 조금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선물 옵션 동시만기 이번에 3월 달에 지금까지 작년 10월부터 해서 시장이 워낙 추세적으로 강한 상승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3월 달 만기에서는 좀 뭔가 청산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될 그런 물량들이 굉장히 많아서 큰 충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의심을 해보긴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냥 별일 없이 차분하게 이렇게 시장이 잘 뭐 특별한 일 없이 잘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만기의 영향이 완전 다 제거가 된 것은 아니긴 해요. 이제 앞으로 뭐 다음 주 뭐 1, 2거래일 정도 조금 더 지켜봐야 뭐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만기의 영향 후폭풍이 약간은 있을 수도 있으니 어쨌든 조금만 더 지켜보긴 하는데 하여튼 뭐 조용히 이번 만기는 넘어갔다 이겁니다. 한국 증시는 코스피는 좀 변동성이 좀 커지긴 했었죠. 그죠? 만기일에 급등하고 어제 급락하는 등 만기의 투기적인 영향을 조금 한국 증시가 좀 많이 받은 것 같긴 해요. 하여튼 근데 지금 만기란 뭐 이런 이벤트 어떤 그런 파생 상품과 관련된 혹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수가 뭐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뭐 가벼운 조정에 불과한 거고요. 이게 상승 추세를 어떤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위협하고 아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번 주가 아무튼 끝이 났는데요. 금요일 날 증시 마감했으니까 이번 주 끝이 났는데 이번 주에 일단 뭐 경제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안 좋았죠. 주식 시장에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잠깐 복습을 해보면 CPI, PPI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을 좀 상회했죠. 그래서 금리와 달러가 이번 주에는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은 위험 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그죠?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 금리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금리나 기대감이 크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후퇴를 하면서 이 금리나 기대감들 후퇴하면서 이 금리와 달러가 크게 급등하는 모양을 보였고 이번 주 분위기는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여전히 주식시장은 여전히 위험자산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위험자산은 이제 낙관론이 팽배한데 근데 그 낙관론이 아주 뜨거웠는데 어느 정도 살짝 좀 식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에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다음 주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 조금 깊은 조정 혹은 이 조정의 장기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번 주 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지금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끝난 거고 그 지난주에는 말씀드렸던 게 뭔가 시장 분위기가 갔어야 될 때 못 갔었습니다. 뜨끈뜨끈한 분위기를 이어가야 될 때 못 갔었는데 네, 못 갔었기 때문에 그 지난주에는 어떤 좀 하락을 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 말씀드렸었는데 아무튼 뭐 일단 시장은 특별한 일 없이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을 이어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을 했었어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상승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방향은 아래쪽으로 일단은 조금 더 유리하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바톤 터치가 된 거고요. 이번 주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 바톤이 터치됐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아래쪽으로 그럭저럭 뭐 순탄하진 않았지만 아래쪽으로 조금씩 시장이 기우는
그런 자연스러운 순리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뭐 이상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이렇게 빠지는 사이에 뭐 CPI라든가 뭐 그런 물가 지표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시장에 안 좋은 분위기를 제공했고, 또 뭐 금리와 달러가 급등하는 등 주식시장에 안 좋은 분위기가 나와서 또 주식시장의 이런 하락을 조금 가속화시킨 것도 있고, 비트코인도 좀 답답했고, 시장을 막 주도해서 이끌고 나가던 엔비디아도 장대음봉이 하나 떨어지면서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나 이런 답답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는 약했고, 이번 주에 약세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주에 이번 상승 추세 중에 조정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일단 그걸 기대하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한번 쭉 크게 말씀드렸고요. 어젯밤에 경제지표 발표된 거 그래도 내용만 살펴보자고요. 알고만 넘어가자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뭐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 충격적인 지표들도 있고 좋았던 지표들도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어젯밤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봤었어야 되는 거는 이 미시간 지표들입니다. 미시간 기대 인플레, 컨슈머 익스펙테이션, 컨슈머 센티먼트 이런 지표들이 있었는데, 사실 뭐 어젯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전체적인 내용 브리핑하면서 말씀드린 게 이제 어떤 투기적인 요소가 어젯밤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지표들은 그냥 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아직 지표들은 뭐 양호합니다. 예, 비교적 양호하게 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 주에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미국 아마 미국 기준으로 수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목요일 새벽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FOMC 회의가 있는데, 이런 지표들보다 이런 지표들은 예상에 적당히 부합하거나 적당히 나왔고,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 만큼 적당히 나왔고, 그래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다음 주에 예정이 된 FOMC 회의를 이제 슬슬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지표 이야기하고요. 어젯밤 미국 증시 내용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뭐가 새빨갛네요. 그죠? 여기서 빨간색은 하락을 의미하는 거죠. 상승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보시면은 그 IT 빅테크가 주도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동안 시장을 잘 지지해주던 이런 IT 빅테크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나스닥이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고, 어젯밤에는 좀 전반적으로 좀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뭔가 빨간불이 좀 많이 있죠. 어젯밤 지수가 오래간만에 좀 많이 빠졌으니까요. 그죠? 나스닥이 1% 가까이 빠졌고, S&P는 한 0.7%, 0.6% 이 정도 빠졌으니까, 하여튼 시장이 좀 빠졌으니까 어젯밤 분위기는 분명히 안 좋았습니다.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뭐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좀 맞춰져 있긴 합니다. 아직 낙관론이 그래도 조금은 남아 있어요. 어젯밤은 IT 빅테크가 좀 주도적으로 빠져서 지수가 많이 빠진 거지. 대형주가 빠지면서 많이 빠진 거지. 보시면 여전히 하여튼 초록불도 이쪽에 보시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초록불 이쪽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 조금 낙관적이에요. 아직까지 낙관적이고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라든가 애플은요, 어젯밤 하락 마감했다라고 나오긴 나오지만 지지력을 확인하는 비교적 뭐 긍정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하락 마감했다. 파생 상품 만기 등등의 영향으로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잘 못 가고 있다. 상승 탄력이 매우 둔화되면서 조정이 길어지고 있다 이거고요. 아도비의 급락이 조금 영향을 좀 미쳤을 수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에요. 아도비가 뭐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부진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얘가 AI와 약간 좀 연관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AI 테마 거기 속해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쪽이 엔비디아 쪽이 조금 영향을 좀 받아서 시장이 안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주식시장은 어떤 투기적인 이런 이유에 의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좀 하나씩 내용 좀 살펴볼게요. 일단 켜져 있으니까, 화면이 나와 있으니까 보자면은 이 독일 증시입니다. 독일 증시. 이번 주에 뭐 했냐? 둥구스름한 천장형. 둥구스름한 천장형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단기 고점을 확인하는 모습. 몇 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키고, 일단은 아직 중요한 지지선은 깨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어떤 조정을 암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항을 누적시켰다. 급등했지만 그 이후에 흐름이 안 좋으면서 단기 저항을 만들어내는 모습. 어떤 전형적인 어떤 그 고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패턴이긴 해요. 한 2, 3거래일 동안 저항 확인하고 음봉 나오면서 이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조정이 시작되겠다라는 걸 암시를 하고 있죠. 금리 좀 잠시 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금리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저항 부근에 바싹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저항 부근에 다가섰지만
여기서 음봉이 나왔나요? 아니죠. 하락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일단 더 올라가겠다라는 양봉 매수세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하락 베팅 제가 할 예정이라 말씀드렸는데 금리 하락 베팅을 할 만한 근거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음봉이 나오거나 하락 마감을 하면 그럼 이제 매도세가 등장했구나라고 하면서 금리 하락에 베팅을 할지 모르겠으나 아직은 금리는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시간 지표는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뭐 미시간 지표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금리는 현재 이번 주에 발표된 CPI나 아니면은 PPI 등 이런 지표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이 급등의 영향으로 추세적인 이런 급등의 영향으로 단기 추세가 좋죠. 상승하고 있죠.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그냥 계속해서 밀려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더 올라가겠다라는 건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제 저항이 무겁다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도 어쨌든 여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승이 좀 제한될 것이다 라고 일단 보는 게 좀 보편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도 어젯밤에 일단은 상승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죠.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어젯밤 무슨 지표가 있어서 달러가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그 전일 장대 양봉의 영향을 받아서 관성이죠. 관성. 어느 한쪽으로 계속 가려는 힘. 그 전일 상승의 힘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그냥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 내용 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은 나스닥 선물 지수입니다. 나스닥 선물은 어젯밤에 선물 지수 기준으로 1%가 넘게 좀 빠졌어요. 중요한 지지선이 어디였죠? 중요한 지지선이 이런 자리들이 어떤 지지선이었을 겁니다. 선물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18,100에서 18,140 대략 그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도 자리쯤 됩니다. 이 정도 선. 여기는 보시면은 이 지금 제가 그어놓은 이 선은 이 자리를 돌파 한 장 하고 나서 띠용 여기서 한번 지지선 올랐다가 빠지면서 여기서 한번 또다시 통 하면서 튀어 오르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떤 지지선입니다. 지지선. 어떤 중요한 자리인데요.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명확하게 붕괴시킨 거 맞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더 가겠어라는 의미를 일단 보여준 거고요. 이번 주에 결과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면서 매도세가 더 세구나라는 걸 확인했고 상승 탄력이 일단 매우 약하구나, 매도세가 더 강하구나라는 걸 확인한 거고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으니까 이 내에서 놀면서 기간 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가격 조정을 더 이어나가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일단 큰 상승 추세 자체에는 이게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이것도 영향이 있긴 있겠지만 아직까지 어제 이런 하락을 보고 상승 추세가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분명 나름의 의미는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이 깊어질 거다. 가격 조정이 아니고 기간 조정이 아니고 가격 조정이 나타날 거다라는 의미 정도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미국 증시는 분명히 지금 나스닥은 낙관적인 분위기 좋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 이 순간부터 해서 어떤 기준이 되는 선을 그어보면은 결과적으로 한 달 내내 제자리예요. 한 달 내내 박스권. 낙관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고 랠리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상승 탄력이 매우 둔화되면서 지수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이제 10월 달부터 나스닥이 요렇게 이 자리가 10월 달일걸요 아마 쭉 올라왔는데요. 이게 너무 장기간의 평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상승한 게 지금 이런 시세가 사실 역사책에 기록될 정도로 좀 드문 상승의 굉장히 보기 어려운 그런 상승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상승입니다. 주식시장은 뭐든 확률 게임이죠. 결과적으로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정규 분포표를 모든 일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데 너무 이쪽 극단으로 쏠린 것은 결과적으로 평균으로 다시 회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승은 굉장히 좀 극단적인 모습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평균적인 모습으로 회귀를 할 가능성이 높긴 높습니다. 이례적인 상승 나타났고 이례적인 상승의 힘이 다소 빠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둥그스름한 천장 가능성을 조금씩 이야기할 수 있게 됐죠. 말씀드렸지만 이게 추세적인 하락을 이야기를 하려면요. 여기서 이제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겁니다.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얘가 이제 여기 어딘가 고점을 넘지 못하면서 또 고점이 낮아진다.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진다. 그러면 이제 추세적인 하락에 대한 위험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조정이 좀 깊어지겠구나 이 정도입니다. 추세가 위협받을 그런 것은 아니죠. 나스닥 요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어젯밤에요.
S&P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S&P도 지금 보시다시피 요 자리에서 지난 3거래일간 어딘가 저항을 누적시키고 조금 전에 독일 증시에서 보셨던 비슷한 모습이죠. 저항 누적시키고 빠지고 있고 중요한 지지선 아직 깨진 않았는데 단순한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많이 내려온 어떤 이런 양봉의 시가 이런 자리를 붕괴시켰죠. 이런 거는 좀 심상치 않은 점이긴 합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S&P 같은 이런 패턴은요. 이런 장기간의 평화 패턴은 하루 이틀 만에 지난 한 달 올랐던 거 다 되돌릴 수도 있는 그런 좀 폭탄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주식 보유하셨던 분들, 수익 많이 내셨던 분들은 현금 비중을 조금씩 확보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다 말씀드렸고요. 그 와중에 이제 보시려면은 이 전날 급락 폭락을 했던 러셀 지수는 반등을 살짝 해서 0.3% 상승 마감했죠. 그러니까 러셀 지수가 올랐다는 것 자체가 중소형주가 일단은 좀 올랐다라는 이야기겠고, 그러니까 상승 종목 수는 그럭저럭 유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러셀 지수의 이런 부진은 코스피에 분명히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모습들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뭐가 좀 꺾여 내려오고 조정이 좀 깊어지고 있다. 이 정도 볼 수가 있겠네요. 달러와 금리는 다 살펴봤고요. 국제유가는 이번 주에 결과적으로 어떤 둥구스름한 천장형의 위기를 극복을 하면서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더 올라가겠다라는 의지, 위기를 좀 극복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런 점들은 CPI 어떤 물가지표 상승에 좀 부담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물가지표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금값은 슬슬 떨어지고 있죠. 금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제 달러가 강세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달러가 급등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이 이 골드의 상승을 굉장히 제한하고 얘도 가격 조정을 이어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는 눌림시 매수죠. 그래서 이제서야 음봉이 나오고 가격 조정을 좀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눌림이 나오면, 하락하면 눌림시 매수, 이게 맞겠죠. 참, 좀 전에 주식도 그렇습니다. 뭐 S&P고 나스닥이고 지금 정석적인 대응은 뭐죠? 상승 추세니까 눌림시 매수예요. 눌림시 매수. 근데 아직 당장 오늘 하락했으니까 오늘 뭐 주식을 사라, 그거는 아니죠. 그죠? 여기서 양봉이 나오거나 상승 마감을 하면 그게 매수세가 등장한 거니까 그런 걸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하면 됩니다. 물론 타이밍은 좀 늦을 수 있지만 그게 이제 확인하고 하는 안전한 조정이죠. 지금 가격 조정이 나오기로 마음 먹었는데 이 가격 조정이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봉이 나오면 눌림시 매수라고 하면서 그때 접근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물론 여기서 조정이 깊어진다라고 했으니 하방 베팅 해도 되는데, 근데 솔직히 상승 추세 중이기 때문에 어떤 깊은 하락, 물론 그런 게 깜짝 깊은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그런 하락에 베팅하는 건 조금 위험성이 크고 좀 많이 위험한 역베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추세적인 하락 이런 거를 하방 베팅 하실 분들은 좀 더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조정을 먹자고 하방 베팅을 하는 거는 조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주식 들고 계셨던 분들은 아무튼 적당히 이제 수익 실현하시면서 현금 비중 늘려나가시고 이런 게 맞지 않을까. 눌림이 충분히 나왔을 때 양봉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주식 매수를 하거나 눌림시 매수를 하는 게 정석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갔다 반등을 했는데 못 넘으면 그러면 하방 베팅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이런 이야기는 좀 먼 미래에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드렸고요. 변동성 지수 좀 볼게요. 변동성 지수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 주에 어떤 바닥을 살짝 단기 바닥을 또 확인한 모습이고요. 하여튼 근데 변동성 지수의 변동성 자체도 이걸 이제 VBIX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VBIX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아마 제 생각엔 조금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변동성 지수의 움직임 자체도 조금 좀 난폭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 제가 이걸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와중에 봉의 길이가 빅스 자체의 봉의 길이도 좀 길어지고 있어서 슬슬 아무튼 만기도 이제 거의 끝이 나고 이래서 어쨌든 지금 아직 만기의 영향도 받고 있고, 그래서 특히 S&P 같은 거 차분하게 오르고 있지만 한 번에 팍 하면서 급락폭락이 나올 가능성, 그런 거는 경계는 해야 할 시점입니다. 언제 폭락을 한다 그런 거는 모르지만 좀 그런 폭락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내포된 시장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빅스 지수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거 뭐냐, 이거 그냥 박스권으로 느긋하게 오르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 이렇게 보시는 거면,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얘를 좀 줄여서 이렇게 볼게요. 위아래를 한번 눌러볼게요. 위아래를 눌러보면 뭐죠? 이 그림? 네, 이 그림 뭐죠?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든 상황에서 힘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위쪽으로 찔끔찔끔 방향성은 올라가고 있죠. 강한 매수세가 등장하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너지가 누적이 되고 있고요. 이거 보시면 빅스지수 이렇게 줄였는데도 중간에 탁 튀어오르는 게 보이시죠? 얘가 탁 튀어오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경계 정도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튀어나올지 그런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베팅을 하라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좀 주의를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자리라고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 증시는 아무래도 월요일 날 또 분위기가 일단 뭐 별로 좋지는 않겠죠. 예. 하여튼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 코스피 선물이에요.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런 하락이 연속성을 보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럼 또 다시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거 지금 혼조한 구간입니다. 계속해서 이 분명히 고점을 높였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코스피는 큰 위기를 넘긴 게 맞는데요. 근데 이 양봉은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이 양봉을 몽창 되돌리면서 또다시 분위기가 좀 애매해졌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강하게 오를 거야 그랬는데 다음날 확 되돌리니까 이거 또다시 뭐냐 지지부진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됐습니다. 계속해서 뭐 혼조한 뭐 그런 상황이라서 좀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그죠 지금 달러와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죠. 증시에 별로 우호적인 건 아니죠. 하여튼 이런 하락이 또 연속성이 또 계속 된다면은 또 조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런 하락이 좀 연속성을 가지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지난번에 여기 돌파한착했던 게 오버슈팅으로 인식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급속한 하락으로 또 전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하여튼 분명히 얘가 상승으로 전환은 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위기를 극복하면서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은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 시나리오는 일단 중장기적인 하방은 일단 청산할 예정이긴 한데 사실 그죠. 제가 뭐 현금을 들고 있었다면 이런 자리에서 하방 진입을 또 고민을 하겠지만 전 일단은 기존 보유자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은 상승 추세로 전환됐으니까 일단 청산을 고민을 하고 있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청산한다 이건데 어쨌든 뭐 청산하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그리고 뭐 미국 증시도 지금 나스닥이 가격 조정을 이어나가겠어. 또 빅스 지수도 이렇게 하방 경직성을 잘 모으면서 위쪽으로 에너지를 터뜨리려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봐가면서 지금 당장 뭔가 청산하기는 수익을 깔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청산하기는 조금 아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쉬움이 좀 들어서 일단 뭐 다음 주까지 좀 흐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전용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